145조 마음 구성 인자. 148조 그 표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 표는 동원 법우님, 그 문일수 법우님이 이게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어식과 육식, 어근과 육식, 어근과 어식에 나오는 그 도표입니다. 이거 하나 끼워 놓으니까 폼이 나네요. 이제 마음도 이렇게 기려야 되는데, 이 복잡한 마음은 단순하게 가는 게 더 폼이 나겠다 싶어서 또 기릴 능력도 안 되고, 이리 해서 이제 단순하게 포현을 해 두었습니다. 아마 이걸 나중에 칼라를 좀 입히나 놓으면 폼이 좀 나게 될 겁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존재는 그 존재의 최소 단위가 있겠죠. 나중에는 그게 입자인지 아니면 파동인지 또는 입자인지 파동인지도 구분이 안 되는 단계인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미시한 어떤 단계가 있는지는 몰라도 현 단계에서 모든 존재에는 최소 단위가 있겠죠. 이 최소 단위를 설정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계산이 이루어지니까. 과학은 언어가 수학이라고 하죠. 과학은 수학이 언어이기 때문에 수치화 시킬 수 없는 거는 과학에서는 다룰 수가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 수치화 시키는 쪽으로 훈련이 잘 돼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인문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수치화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럼 인문학은 언어가 뭘까요? 인문학의 언어가 뭐가 있겠죠. 느낌이 됐든 뭐가 됐든 사유가 됐든 인문학은 인문학의 언어가 있을 거예요. 간혹 가다가 우리가 자연과학의 언어를 수학이라고 해서 인문학의 언어도 수학이 가능할까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항상 판이 다를 때는 상대방의 판에 밀려 들어가지 마이소요. 이 싸움의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가 싸워본 적이 있나? 장기 잘 두는 사람하고 바둑 잘 두는 사람하고 시합을 하면 시합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질 급한 사람이 내가 바둑 배워갖고 한번 해보자 하면 이게 골치가 아파진다 하니까 그때부터. 그러면 인문학이 사용하는 언어와 자연과학이 사용하는 언어는 언어가 달라요. 근데 이게 자연과학의 언어를 가지고 인문학을 포현을 하려고 하면 이게 좀 뭐가 안 맞는 부분도 많을 거고, 인문학의 언어를 가지고 자연과학을 포현을 하려고 해도 이게 뭐가 잘 안 맞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럼 우리가 이제 마음을 다룰 때 분명히 마음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인문과학적인 언어인 것 같는데, 이게 하나씩 따져가 보면은 자연과학의 언어로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너무나 많은 부분이에요. 지금까지는 좀 복잡해서 시도를 안 하겠지만 앞으로는 충분히 시도가 될 가능성도 있고 문도 열렸다고 봅니다. 언제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나무로 목조 건물 하시는 분이 신흥수 대목이죠. 그분이 몇 년 전에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기자가 질문을 놔두마, 당신의 실력 같으면 황룡사 구청탑 같은 걸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못 짓는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치가 3층 정도는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의 실력이 부족합니까? 그렇게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신라나 고려나 조선 시대에는 그 시대의 자연과학적인 장인들, 네,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건축에 다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뛰어난 인재들을 가지고 7층, 9층 목조탑을 지어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가장 뛰어난 인재들은 물리학을 하거나 이 자연과학에 가가지고 뇌과학을 하거나 이쪽으로 다 가버렸고 건축에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건축, 특히 목조 건축업에 종사하는 인재를 갖고는 9층 탑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물리학이나 뇌과학에 있는 그런 우수한 인재들을 건축학으로, 특히 목조 건축으로 와서 그 사람들을 오랫동안 트레이닝을 시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니고 그 기술을 구현시킬 수 있는 인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가장 뛰어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뇌과학이나 신경과학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음까지도 한번 탐구를 해보자 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 지구 차원에서 그런 뛰어난 인재들이 최소한 100년 정도는 그 분야에 집중을 해야 이제 그 분야의 연구의 틀, 즉 표준적인 언어를 만들어낼 거예요. 소통 가능한 언어들을. 그 이제 지금 시작하는 거지. 지금 시작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동원보부님이 제일 앞서가더만. 이게 이제 뇌만 연구하고 신경과학만 연구했을 때 하고 거기에 이제 마음으로 직접 들어가 가지고 수행을 했던 사람은 동일한 데이터라도 해석치가 달라질 수가 있는, 포인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이런 뛰어난 인재들이 수행을 본인들이 직접 하고 본인의 마음 공간 속으로 직접 들어가고 그리고 그 목격된 현상을 과학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게 가능해질 거예요. 지금까지는 수행자들이 목격한, 체험한 걸 그냥 인문학적인 언어로만 표현이 됐던 거고 그게 이제 그 자연과학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려고 하면 그 분야의 최고의 인재들이 최소한 100년 정도는 투입이 돼 가지고 고민을 해야 그게 어느 단계에 가면은 딱 가능해지는 단계들이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게 나중에 사람이 안 되면은 뭐 컴퓨터가 그렇게 만들어내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